안녕하세요. 4월 25일 민법 통일. 자, 첫날입니다. 설 민법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4월 25일 그 뒷짐은 민법 통일 이렇게 제가 건방지긴 합니다만은 민법 통일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물론 일타들은 어느 한 분야의 일타들은 이렇게 이것저것 하지 않아요. 그렇죠? 돈이 되니까. 근데 이게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주택관리사도 하고 또 공인중개사도 올해 또 시작하고 또 올해 감정평가사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그냥 민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입 한번 해보겠다. 세 과목 다 물론 주택관리사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통일 한번 시켜보려고 오늘 통일 1일차. 그래서 그동안 너무 안주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기타 등등. 그래서 오늘 민법 통일 1주입니다. 1일차입니다. 1일차. 그래서 노력해서 내년 이맘때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한 3년 정도 시간 잡고 그 과목이 주택관리사든, 그 과목이 공인중개사든, 그 과목이 감정평가사든, 그 과목이 변리사이든, 그 과목이 세무사든, 그 과목이 행정사이든 상관없이 민법을 보는 시험이라면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에게 도움되고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통일에 그렇죠? 자, 오늘은 표현대리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 뺐고 이제 한 두 시간, 두 강 정도 협의의 무권대리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배웠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대리의 종류에는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누어진다. 유권대리란 대리권이 있다. 대리행위 하더라. 그렇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합니다.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유효 본인이 계약상 책임을 지죠. 무권대리는 일단은 무효입니다. 대리권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따라서 무효니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표현대리가 있고, 그리고 표현대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부른다.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다시 복습,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든 유권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든 결론은 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다. 따라서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기까지 배웠고, 자,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부르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 책임을 진다. 항상 책임이 나오면 책임의 의미가 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입니까를 물어본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본인의 책임도 무과실 책임이고, 협의의 무권대리가 성립했을 때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무과실 책임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무권대리를 배울 텐데요. 우리 민법에는 130조부터 135조까지가 대리인께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무권대리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단독행위를 무권대리한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136조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권대리를 계약 관련해서만 무권대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매할 수 있죠. 그런데 매수인 상대방이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리인께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즉, 체결의 대리권에는 그 본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해제권, 취소권은 오로지 본인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께서요,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상대방이 중도금 미지급이라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것이 단독행위, 즉 해제라는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자, 어렵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할 수 있는데 일단은 성과 후 1과 2는 정확히 알고 가자.
우리 민법의 무권 대리는 종류를 두 가지 나눈다. 그래서 130조부터 131조, 132조, 133조, 134조, 135조까지가 계약의 무권 대리이고, 이에 비하여 136조는 법정 찾아보시면 제목이 단독행위와 무권 대리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 있답니다. 다만 우리 시험은, 모든 시험은, 그렇죠? 여러분이 보이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나 관계없이 계약의 무권 대리만 나온다. 판례도 있긴 하지만 판례가 나오지는 잘 않는다. 법 조항 위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시작해 볼게요. 130조입니다. 무권 대리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즉 무권 대리인께서 타인, 본인의 대리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답니다. 법에 명시하고 있네요. 대리권 없이 체결한 매매 계약이라면 본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즉 무효입니다. 무효는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그림을 좀 보죠. 자,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본인이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과 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무권 대리했네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결론, 무효입니다. 무효의 의미가 뭐냐?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거. 그러면 법조항에 보니까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무효니까, 역으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있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무권 대리를 본인께서 잘 팔았다라고 사후 인정,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효 확정됩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효 확정. 그런데 본인께서 안 팔아, 난 안 팔아 라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도 할 수 있지만 추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추인하지 않는 것을 민법에서 뭐라 부른다? 거절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그러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무권 대리, 즉 본인이 추인하기 전, 추인 거절하기 전에 이 무효를 우리는 앞으로 유동적 무효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무권 대리는 출발할 때는 무효 출발이지만 훗날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확정되기도 하고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로 확정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무권 대리는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라고 부른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유동적 무효도 무효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추인 관련해 가지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추인의 성격이 뭐냐?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랍니다. 단독행위 뜻이 뭐예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상대방이 원튼 원치 않든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단독행위라 부르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다. 들어보세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5가지 외웁니다. 첫 번째, 유증, 즉 유원. 두 번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세 번째, 소유권의 포기. 네 번째, 점유권의 포기. 마지막, 상속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비하여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에게 추인해야 돼. 세상을 향해 상황에 대해서 추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단독행위다 보니까 추인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일부에 대해서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랍니다. 자, 그러면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서 추인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그 추인은 유효하지만 일부 추인, 변경 추인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얘기 끝. 자, 그러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을 바꿨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아버지 집이 한 채 있다. 본인이다. 시가 1억짜리다. 그런데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들 무권 대리인께서요, 아버지로부터 집을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만나서 나는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세상 물정 어두워서
아들 저한테 팔아달라고 대리인하고 사칭하면서 저렇게 상대방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시가 1억짜리를요 아들 무권 대리인께서 상대방 만나서 집을 팔면 얼마에 팔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아버지에게 몰래 효도하기 위해서 시가 1억짜리를 2억에 판다. 아니다. 시가 1억짜리를 정상적으로 1억에 판다. 아니다. 아버지 몰래 팔아먹었으니까 아버지가 알기 전에 먹고 튀어야 한다. 그래서 급매물로 7천에 판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대리권 업체계라 아들께서 나는 아버지의 대리인입니다라고 사칭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팝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 세 가지 드렸습니다. 효도하기 위해서 2억에 판다. 능력권. 2번 1억짜리를 1억에 판다. 아니다. 얼른 먹고 튀어야 한다. 아버지한테 걸리면 맞아 죽는다. 그래서 7천에 판다. 얼마에 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급매물입니다. 7천입니다.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다 위조해 있지만 위임장, 아버지 인감도장 다 가져왔어 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권이라고 믿었어. 근데 지금 대리권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1억짜리를 7천에 팔았으니까 급매잖아. 시가보다 싸잖아요 지금. 그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무권 대리입니다. 여기서 문제. 그럼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하나. 나는 안 팝니다. 안 팝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상대방 가만히 있겠냐고요. 계약이 무효입니다. 무권 대리 무효니까 떠나서 상대방은 본인한테 가서 계약대로 집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여기 상대방은 아들을 잡고 늘어지겠죠. 야, 너 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쳐 먹었어? 라고 형법상 사기죄 기타 등등 감옥 콩밥 먹어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땅을 주자니 3천만 원 손해보는 거고 땅을 지키자 집을 지키자 하니 아들이 감옥 갈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의 자제분이 그렇죠? 이런 짓거리 했다면 여러분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감옥 가든 감옥 가지 않든 상관없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사고 쳐서 네가 책임지라 라고 하고 집을 지키시겠어요. 그래서 집을 판다. 알았어. 내 아들이 체결한 7천에 대한 계약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아버지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7천에 대한 추인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 시가 1억짜리를 7천에 샀잖아 당신은. 근데 내 소가지 없는 아들이 나의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했으니까 한 발짝씩 양보해서 8,500이면 내가 팔아줄게 라고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야.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일부 추인 변경 추인입니다. 이랬을 때 상대방이 난 7천에 계약했는데 7천에 계약했는데 본인께서 8,500이면 팔겠대요. 그러면 이건 내 계약하고 어긋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8,500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을 추인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들이 체결한 7천만 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추인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아들이 체결한 7천만 원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추인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으면 무효입니다. 얘기 끝.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갑니다. 본인의 추인 관련해서 추인의 방법은 물론 명시적으로 대놓고 추인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도 있겠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판례는 본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지는 명시적 추인뿐만 아니라 묵시적 추인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이겁니다.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된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답니다. 아무 말 없이 대리인이 가져다준 매매된 거 받았대. 그럼 이것이 일종의 묵시적 추인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라면 무권 대리인의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답니다. 또 내지는 두 번째 판례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임대명의 영수증을 받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차입을 줬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관한이 없는 대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더니 야, 또 계약했으면 영수증 가져와 돈 줬으니까 또 내가 차입을 줬답니다. 이것도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단골 판례가 있습니다. 무권 대리가 대부분 범죄가 됩니다. 왜? 무권 대리가 범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대리인이요. 상대방한테가 사기칠 거잖아. 사기치려면 최소한의 위임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야죠. 사문서 위조입니다. 됐나요? 또
기타 등등 아버지의 서랍에서 인감돈 훔쳐와야죠. 뭐 기타 등등 다 범죄입니다. 그걸 알고서도 장기간 형사고소하지 않았대요. 아들이니까 고소 못한 거지요. 그렇죠? 그 사실만 가지고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해하셨죠? 같은 얘기 또 나옵니다. 무권 대리행에 대하여 이의합의 없이 방치했다. 그 사실만 가지고는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추인이 되려면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봤을 때 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 이것만 가지고는 추인으로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범죄가 되는 사실 알고서도 장기간 형사 고소하지 않았다. 내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이 시간의 경과만 가지고는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추인과 상속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 판례는 우리 민법 1조 내지는 2조 시느측 할 때 주로 물어보긴 합니다만은 역시 가리지 않고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죠. 자, 아버지 집이 한 채 있다. 시가 1억짜리다. 못된 아들놈이 상대방과 7천에 팔아먹었다. 이게 전형적인 무권들이 아닌가요? 그 사실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아, 아버지 열받아요. 아버지 열받아요. 아들 잘 키우지 못했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식을 잘못 키운 걸 한탄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서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아가셨답니다. 잠깐, 집주인이 돌아가셨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상속받겠죠. 됐나요? 그래서 자, 판례 무권 대리인께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이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지위가 무권들에게 상속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아들의 입장이 변화가 생겼네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기 전에 얼른 팔아서 튄다가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어차피 저 땅, 저 집은 내 집이잖아. 내 토지잖아. 그럼 굳이 튈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화장실 갈 때하고 마음이 다 달라졌네요, 지금. 그렇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버지가 두려웠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 있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 못 파네. 아버지의 지위에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전형적인 시느 측의 금발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간 이후의 행동은 같아야 한다. 선행과 후행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는 팔아놨고 뒤에서 못 판다고 해버리면 전형적인 앞뒤 행동이 맞지 않는 것이다. 전형적인 금반은 방금은의 원칙, 즉 시느 측이 반입니다. 그래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시느 측의 시느 성실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 아들놈이 다 헤쳐먹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7천만 원 받고요, 아버지 소유의 토지, 집이 상대방의 등기가 넘어갈 확률이 많아. 대리인이요, 완벽하게 소리를 꾸며놓은 거죠. 그렇죠? 위임장 작성하고, 그렇죠? 아버지 인감 증명서 가져오고, 인감 도장 가져오고, 기타 등등. 그래서 지금처럼 그림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아버지 집이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이래도 무효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우니까 그 다음 질문 보세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등기의 말소, 야! 그 집 무효니까 내놔. 라고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 다른 말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내용이 똑같아요. 자, 1번 질문.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니까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나오든, 아니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후 본인의 지위에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니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나오던 내용은 똑같다라는 점. 이게 가장 자주 나오는 판례다. 물론 이 판례는 신의 성실 원칙을 배우는 시험이라면 신의 측에서 나올 확률이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리 관련해서 무조건 한 지문 정도는 출제가 되는 파트니까 의미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인의 상대방입니다. 법조항을 보죠. 제목이 뭐냐면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대요.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 추인한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대요. 그러면 자, 뭔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답부터 보여드립니다. 본인, 무권 대리인, 대리권 없습니다. 상대방과 계약했습니다. 대리행위 했죠. 그리고 상대방이 승계인, 즉 사온 토지를 다른 사람과 팔아먹었습니다. 이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다 포함합니다. 이랬을 때 본인은요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거래한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감정리 추인은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상대방에게도 추인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대리권 없이 체결한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는 점을 정리하죠. 그리고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은 누구에게?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뿐만 아니라 승계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법조항 다시 확인해 보세요. 법조항을 제가 눈으로 박아두세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질문. 본인은 추인을 한 겁니까? 자, 법조항이 보세요. 바뀌었습니다. 법조항이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잖아.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면 계약하지 못할 뿐이지 효력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추인을 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요걸 의미를 갑니다. 자, 요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추인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하면 지극히 정상인데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 가로 열고 보세요.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했으니까 상대방한테 하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추인은 유효는 하지만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 효력이 있다 없다의 라는 말과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의미는 사뭇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 그럼 항상 머릿속에 추인은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과 거래한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즉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이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상대방이 직접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상대방이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 빈출, 모든 시험 빈출이에요. 자, 본인께서 대리권이 없이 체결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했습니다. 이랬을 때 본인이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세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으니까 이 말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추인은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은 있지만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상대방은 그때까지 본인이 추인했음을 알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하면 무효 확정입니다. 자, 원래는 상대방의 철회권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설사 본인이 추인했잖아요. 추인했으면 원래 원칙은 자, 제가 들어보셔봐.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했다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철회 못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잖아. 그럼 상대방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선이라면 철회할 수 있고 또 내지는 두 번째 너 추인했지 않냐? 나 알았다 라고 추인했음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됐나요? 근데 시험 지문은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별표 갑니다. 색깔이 바뀝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상대방이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두 번째 지문 그때까지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픽 사진 됐나요? 그래서 본인께서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라면 즉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추인의 효과입니다. 추인의 효과.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시로 뭐한다? 소급한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4월 1일 날 했다. 근데 본인이 5월 1일 날 추인했다면 그 매매계약이 요요로 확정되는 시기는 추인한 때가 아니라 언제? 계약시로 소급합니다. 항상 강조했던 거 무권 대리인이 추인은 소급표 있습니다. 비교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지만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계약시로 뭐한다? 소급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야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그 단서 조항이 한 번씩 뭐 변리사 같은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보는 시험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지문이니까 어쨌든 간에 계약시로 소급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무권들 관련 파트는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상대방 권리 중에 최고권, 차례권, 그리고 마지막 135조를 마무리하면서 대리 관련 부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민법 통일 1일째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수험생활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